이번 공모전을 앞두고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다가 저도 그렇고 문영 씨도 그렇고 환경이나 인권, 사회 인권 문제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학부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것들을 건축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함께 프로젝트 팀을 결성을 해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취약계층이라는 의미 자체가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이제 기존의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지위로 많이 구분되어져 왔는데 이러한 사회 현상을 통해서 위생과 방역이라는 관점에서 그쪽 분야에서 취약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주제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공간들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했고 효율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해야 했기 때문에 위생과 방역에 취약한 공간들이 많아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게 된 이슈가 개인적인 공간을 공공적인 공간에 자주 못 나가다 보니까 개인적인 공간을 되게 신경 안 쓰고 있다가도 꾸미거나 재정비하는 게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공간과 개인적인 이동 수단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을 도모하고 있었지만 뭔가 빠듯한 사회 속에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은 일상을 포기하거나 불안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해결해주고자 어떻게 도시가 공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난 상황에서 도시가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고 프로토타입적인 어떤 것들이 공간에 적용됐다가 안 됐다가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일상을 살게 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번은 코로나에 걸린 줄 알고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 가가지고 테스트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8, 9시간 동안 갈 곳이 없어서 차 안에서 이렇게 대기를 했어야 됐던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2차 유행 왔을 때 아이를 데리고 어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야외에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냥 차를 타고서 한 6, 7시간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요즘 뭐 얘기 나오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많은데 단순히 어떤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스페이스를 제공해주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자동차의 역할 그리고 그것이 건축과 접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건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WTA에 이런 연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We've been seeing the social distanciation and compartmentalization of different programs, but we haven't seen how this really affects architecture or the way that we experience space. Everything has been done through restrictions or recommendations, but nothing in terms of code or the way that we really start designing space through social distancing and all these things. So what we're expecting to see from this research is, can we find new typologies for social distancing or things that start hinting at a new way of life that is linked to the spaces that we occupy? And the research specifically is focusing on this movable compartmentalizations. 그동안의 역사를 지켜보면은 굉장히 많이 변화시켜 왔는데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 공간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과연 건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건축에 필요한 새로운 공간은 뭐고 빠져야 되는 공간은 뭐고 그 건축 혹은 더 나아가서 도시의 형태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도시의 형태랑 완전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건축가들만이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We started this project to investigate what can be done around rescaling and reimagining resource flows within local communities
in response to COVID-19. The pandemic has caused lots of disruption in large globalized systems such as agriculture and healthcare. And we think that by strengthening local community-based systems, it's a good opportunity to create more resilient society overall. Before starting this project, we were doing some research into circular economy and how that can be implemented at a local neighborhood level. And as one of the key findings from that was the need to build strong communities, people who are engaged in doing something about making resource flows more sustainable. So the continuation in this project with WTA is to investigate different methods of community organization and what has been effective and in the past, and how community groups are responding to corona.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해방촌을 기반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하나의 작은 변화라도 일으켜내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잖아요. 더욱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한 그 해방촌 안에서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그 커뮤니티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많은 활동을 만들어내야지 그런 커뮤니티와 상생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해방촌에 있는 다양한 이슈들도 있을 거고, 그런 이슈들은 다른 공간에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해방촌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이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퍼지고, 그게 좀 더 커져서 작게나마 이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 결과가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뜬구름 잡는 그 굉장히 브로드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거는 커뮤니티에서 저희의 존재를 알리고, 커뮤니티 분들을 워크숍에 초대해서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거에 일단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의미 있는 디자인이 우리의 사회와 일상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이런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물리적 환경 및 건물들은 현재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공간에서의 경험은 팬데믹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표현 및 연구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현재 저희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집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팬데믹 상황을 견디고 있는지, 어떠한 경험을 중요시했었고, 그리고 어떤 걸 더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러한 우리 경험들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겪게 된 일시적이고 변화된 이야기와 경험 등을 통해 사람들의 경험적 가치를 알아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디자인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먼에 입각한 방식으로 우리의 공간과 일상 경험에 기술을 도입하거나 채택할 수 있다면 앞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 본연의 가치 연구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방향을 함께 토론하고, 토론으로 얻어낸 결과물을 모두가 접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게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 공간의 이동이 계속 지속되는 아마 이런 변환 지점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과 가치가 무엇인지 저희가 이번 연구로 알아내서 디지털과 물리적 공간의 경험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도시의 모습은 어떠할지,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인 집에서부터 도시의 여러 공적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경험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가능한 생각과 아니면 그런 여러 경험들이 어떠할지,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공원 문답이라고 하는 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팀 이름을 말하기도 하면서도 좀 새로운 질문들이 공원과 관련해서 계속 촉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원이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법 외에 시민들이 새로운 공원 조성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심이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행된 적이 있는 파킹데이나 파크렛 같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어떤 주차장이라는 유휴 공간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인 공원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어떤 공원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기획해서 만드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이 공원 형성의 주체로 어떻게 새롭게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팬데믹 시기 속에 어떤 정서적인 안정만을 역할로 하고 있지 않구나,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었어요. 가령 고립된 노인들에게는 위기소통의 장이 되었었고, 이제 학교가 폐쇄된 아이들에게는 아이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의 공간이었고, 주부들에게는 가정 돌봄에도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연 기존의 도시공원은 이렇게 시민들의 변화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을까? 적절히 이제 대응하고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 지금 이제 감염병 재난 속에서 도시공원은 어떻게 변화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다음에 제안서를 이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진행된 방식은 감염병 재난, 그리고 도시공원,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관계성을 공원 사적인 측면에서부터 현재 코로나가 변화시킨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고찰해서 그 감염병에 대처하는 공원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를 저희들끼리 정의를 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정의 내린 공원의 역할을 시민들의 경험, 기억, 그리고 상상을 바탕으로 수집하여 확장시키고 그것들을 좀 유형을 나눠보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상향에 대한 상상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근대의 도시공원이 감염병 재난에서부터 좀 태동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 이전까지는 공원과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일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서 도시공원이 감염병 속에서 이렇게 무한히 상상될 수 있구나, 그럼으로써 새로운 공원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